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올해 첫 순방지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우리 쪽으로 300여 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북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의 hin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만든 한미 핵협의그룹 NCG 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은 북한 핵 억제를 목표로 정보 공유 절차, 유사시 핵협의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움직임이 병의원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개원의의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올해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의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오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우리나라와 견고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트에 도착 후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 플랜트 분야 등의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공동 언론 발표도 함께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의 교육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규모가 2023년에 1,700만 불로 크지 않아서 이번 순방에서 교육 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 협력,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하는 신규 프로젝트 수주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빈 방문 두 번째 날 윤 대통령은 한투르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비즈니스 포럼에는 8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참석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에너지, 광물,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 간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 국빈 방문 일정 이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외교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적 지평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영 일간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대한민국을 미래 동반자로 지칭하면서 에너지와 스마트 시티 등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할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영 일간지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문은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최고위급의 활발한 교류를 명확하게 선보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고대부터 교류해온 각별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고 소개하며 투르크메니스탄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 인프라 등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기업들과 협력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와 스마트 시티 등 주요 유망 분야에서 건설적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기치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방문을 거듭 환영하며 이번 방문으로 양국 협력,
나아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소식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다희 기자. 먼저 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투르크메니스탄 어떤 나라인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 첫 번째 일정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 중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남단에 위치한 나라로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매장량 기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데요. 전체 수출의 74%를 천연가스가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에 있어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등 에너지 산업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 투르크메니스탄과 수립한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견고한 협력을 이어왔는데요. 이에 한국 기업들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나라와 투르크메니스탄이 2008년에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계는 어떤 편인가요? 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에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양국 수교 이후 이루어지는 역대 세 번째 정상 방문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크지가 않아서 이번 순방에서 교역 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과 국회의장 상호 방문 등 최근 양국 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발언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및 최고 지도자와 교분을 더욱 두텁게 하면서 양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조선과 보건의료,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이후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중앙아시아 3개국을 차례로 순방할 예정인데요. 이번 3개국 국빈 방문의 기대 성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 한 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을 계획했습니다. 이번 구상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잇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지역 전략인데요.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에너지와 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핵심 광물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우리 민족의 후손인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는 동반자 협력까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순방이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네, 이번 순방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끝으로 이번 순방의 일정이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 이후 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어서 베르디 무하메도프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고 지도자인 구르방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도 별도로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서 우리 고려인 동포, 재외국민들과 동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둘째 날인 6월 12일에는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또 한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계획돼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2박 3일 국빈 방문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6월 14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이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다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300여 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9일 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식별된 풍선 개수는 310여 개로 내용물은 폐지나 비닐 등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도발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1일과 2일, 8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총 1,6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한 상응 조치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전단 살포가 9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확성기 방송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새로운 대응을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현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작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과 위치는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핵 협력 가이드라인인 공동 지침 문서의 검토를 완료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 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 공유 절차, 유사시 핵협의 절차 등 지난 1년간의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범정부 시뮬레이션 TTS와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도상훈련 TTX의 연례적 개최를 통해 다양한 CNI 방안과 북핵 위기 시 협의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핵 억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공동 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핵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국은 오는 8월 시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이전에 별도의 도상훈련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제4차 NCG 회의는 올해 연말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움직임이 병의원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정부가 개원일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유도하는 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의료계의 휴진 움직임이 대학병원에서 병의원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17일에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다음 날인 18일에는 개원이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겁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원이를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18일 관할 의료기관에 진료 실시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불응해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집단 행동을 유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 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정부는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이 넓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는 다음 달까지 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응급의료 상황실을 추가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상황실 근무 요원은 기존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는 동해 일대 광구 설정을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추 단계부터 막대한 비용이 드는 특성을 고려해 재설정된 광구별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있을 가능성이 큰 대왕고래 등 7개 유망 구조가 위치한 동해심에는 현재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는 투자 유치와 개발에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는 동해 일대 광구 설정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시추 단계부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심해 가스전 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재설정된 광구별로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도출된 유망 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보고 광구를 재설계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한 동해 심해 광구를 정부에 일단 반납합니다. 정부는 유망 구조 분포 상황에 맞춰 석유공사에 새롭게 광구 개발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설정된 광구별로 단계별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을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탐사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리스크를 저감하려는 차원에서 그 탐사 단계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만 저희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외 투자 개발 전략회의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액트지오 대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신뢰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1월 동해심해 가스전 공동탐사 사업에서 철수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 가망이 없어서가 아닌 인수합병을 하며 사업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대구와 울산 등 영남 일부 지역에 올 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와 울산 등 영남 곳곳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거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체감온도가 급격히 오르거나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거로 예상될 때도 발령됩니다. 지난해엔 6월 17일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일주일 일찍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더위를 실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너무 햇살이 좀 뜨겁고 땀도 많이 나고 그렇게 갑자기 막 바뀐 것 같습니다. 주위에 걸어보면은 양산 쓰고 다니시고 물도 챙기시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6월밖에 안 됐는데
내게 화장도 잘 안 하게 되는 날씨가 되고 이제 어디 나갈 때도 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맑은 날씨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데다 고온의 남서풍이 유입된 게 기온이 오른 원인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은 상태에서 햇볕이 강해 기온이 상승하였고 여기에 고온의 남서풍이 유입되어 매우 더웠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은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더위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오는 13일과 14일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물을 자주 마시고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무더운 시간대엔 야외 작업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죠. 당시 정부가 제시한 공매도 재개 전제 조건은 시스템 개선이었는데요.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3월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부터 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은 탓에 그간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증시를 교란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정해 공매도를 전면 중단한 뒤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 왔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공매도 전산화입니다. 빌린 주식이 있어야 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 잔고 전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거래 정보와 잔고는 거래소 중앙차단 시스템에서 다시 점검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안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목표 시점은 내년 3월로 제시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매 영업일마다 법규를 준수했는지 검증합니다. 상시 점검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임직원은 제재할 방침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은 곧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분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토론, 해외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왔고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관 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단독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 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행정 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청렴도 조사를 해보면 지방의회가 유독 점수가 낮은 걸로 나오는데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상 유람을 가는 외유성 출장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들어갑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80.5점을 받은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와 차이가 컸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유성 출장에 대한 청렴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외유성 출장 관련 부패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권익위가 이 부패 신고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지방의회 7곳을 선정해 현지 점검을 한 결과 실제로 다수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A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44만 5,170원어치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 전액을 예산으로 지급했고, B시의회는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 원을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점검에 돌입합니다. 실태점검은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관련 서면 조사와 현지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후성 출장, 허위 출장 계획이나 결과 보고, 회계나 계약 관련 법령 위반, 취소 위약금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권익위는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오늘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동반 성장과 민생경제 강화를 주제로 중남미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남미 새싹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와 기술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면서 양 지역의 기업 간 밀접한 관계망과 기술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 이런 때 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늘봄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국 각지의 지방 공공기관들이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인력 등 전면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풍선과 종이가 만나 커다란 아이스크림 콘이 탄생했습니다. 친구의 얼굴에 투명 용지를 대고 정성껏 그려주기도 하고 서로 저마다의 손그림을 모아 알록달록한 현수막도 만들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이 유휴 공간을 늘봄 교실 장소로 개방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모습입니다. 행정안전부가 10일 늘봄학교에 대해 전국 지방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을 공유누리와 같은 정부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활용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 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를 비롯해 자연휴양림, 캠핑장 등 전국적으로 만여 개에 달합니다. 또한 공예, 요가, 치어리딩 등 지방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해 보다 탄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기관이 지방 공공기관 시설 등에 대해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소통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늘봄 지원관이 수요에 맞는 인프라를 발굴 매칭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늘봄 지원 총괄 담당관을 지정, 학교와 지방 공공기관 간 조정과 지원을 맡게 됩니다. 지방 공공기관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을 해서 지방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프로그램,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늘봄학교 수요 증가에 대응합니다.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지방교육청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늘봄학교 정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거로 전망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Mambo bwana, habari gani? Umzuri sana, waketi 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Mambo bwana, habari gani? Umzuri sana, waketi 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M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 Wakati 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M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 Wakati 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M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 Wakati 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M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 Wakati 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M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 Wakati 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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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자해나 타해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 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서비스 유형은 야간 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 개별형, 그룹형 낮 활동 서비스로 구분되며 총 2,300여 명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18세에서 65세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조사와 서비스 조정위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통합 돌봄 서비스가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평창으로 여름 휴가를 계획한 A씨, 지역 맛집 정보를 찾아보다 우연히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알게 됐고 이를 발급받아 유명 카페, 숙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았습니다. 행안부가 추천하는 6월의 공공서비스, 문체부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인데요. 소멸 위기 지역을 찾는 여행객에게 주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34개 지역을 방문할 때 발급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국내 수화물 짐 배송 서비스 또한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항에 도착한 승객의 짐을 배송업체가 숙소나 자택으로 배달해주기 때문에 빈손 여행이 가능합니다. 출발 하루 전까지 통합 예약 누리집이나 짐캐리 에어패스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고 하니까 편리한 공공서비스 꼭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원격 근무용 업무 공간 스마트 워크센터는 현재 강남 고속터미널, 오송역을 비롯한 전국 18곳에 운영 중인데요. 행안부가 오송역에 스마트 워크센터를 확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송역은 출장 나온 직장인들이 많아 유독 회의실 이용 수요가 높은데 그에 비해 회의실이 부족하고 휴게 공간도 협소하다는 불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오송역 동광장 외부 건물 2층에 10석에서 20석 규모의 회의실을 5개 정도 추가로 지어 오는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밖에서 급하게 일할 장소가 필요하다면 근처 스마트 워크센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낚시, 어선, 수상,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항해서는 안 되는데요. 여름 행랑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 낚시어선, 수상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6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8월까지 전국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소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우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았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되는데요. 내일도 오후 한때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정말 더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도 없어서 햇볕은 더 강하겠는데요. 물을 많이 드시고 야외 활동은 최대한 삼가셔야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 18도, 대전과 세종 19도, 서울 2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청주와 춘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울진 17도, 속초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강릉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부산, 제주 20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대구 34도로 덥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맑겠고 물결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모내기가 끝난 뒤에 음식을 준비해서 건강과 풍년을 기원했던 단오입니다. 과거에는 설이나 추석 못지 않은 명절이었는데요. 이제 창포물에 머리 감기, 쑥떡 먹기 등은 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여름나기를 준비했던 선조들의 지혜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